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헤쳐나가고 좀 도움을 드리려 8시 또 재방송 12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지난 6월 이후 대하락, 쓰나미급의 하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낙폭의 그 기운이 어디까지 퍼질지, 그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가장 크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오늘 하루만 86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3.66%의 하락, 2274. 2300 그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이탈을 했고요. 코스닥은 800선을 이탈했습니다. 3.37%의 하락입니다. 오전 10시쯤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 폭이 급격하게 확대되며 증시는 하락폭이 확대됐는데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역시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오늘 이런 하락장에 1조 넘게 순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하루를 보내셨어요? 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013-3366-8200번으로 저희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들, 전문가들과 같이 헤쳐나가고 싶은 부분들 여러분을 위로하겠습니다. 저희 도움드리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1시간 동안 알차게 함께해 주세요. 네, 여의도 클래스가 새롭게 바뀌었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다냐 선생 전문가님께서 나와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또 어제 함께한 박진섭 전문가님 또 연속성 있게 얘기를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잘 부탁드립니다. 다냐 선생 전문가님 잘 지내셨어요?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요. 감사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시장 좋을 때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어려운 구간에 또 어려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역시 저 역시도 많이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많이 좀 벗어나서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오늘 하락한 것이 어떤 추세를 전환시키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이벤트일지 이걸 보셔야 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수수차라든가 이런 테마들이 이제 강한 시세를 보였다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수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는 결국에 살 주식들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과 주식 비중 이 부분을 항상 적절하게 조절하시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인이 기다리는 조정, 낙폭은 쉽게 확대된다. 참 공든탑처럼 쌓아왔던 이런 상승의 기운들이 며칠 만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까지 무너뜨리면서 중심을 잃게 만드는데 역시 다냐 선생 전문가께서는 인자한 표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위로해 주는군요. 박진섭 전문가님 어제의 첫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연속성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어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또 새로운 내용도 들을 수 있을 텐데 오늘의 시장을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은 지수가 자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시장을 볼 때 시장에서 지금 2차 팬데믹은 아직 물론 아니죠. 근데 저희가 시장에서 2차 팬데믹의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준은 없지만 그 2차 팬데믹이 이미 왔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증시에 별로 이제 영향이 없었거든요. 미국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그 시장 자체가 워낙 올라있기 때문에 하락의 어떤 빌미를 코로나가 제공을 했다. 근데 그것은 빌미일 뿐이지 시장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하락한 거라고는 의견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시장을 보게 되면 그 10시까지는 그 낙폭이 20포인트대였거든요. 근데 그 10시에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되면서 순식간에 한 60포인트대까지 급락을 하면서 거의 80포인트대 이상의 하락세를 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
코로나의 진정 없이는 지금 어떤 의미 있는 반등 자체를 기다리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사실 뭐 계속 뭐 내일도 그렇겠지만 당분간은 10시가 어떻게 보면 마의 시간대로 그 시간대에 어떤 확진자 수의 어떤 증감을 보시면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까지는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었다가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수의 급증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의 급증으로 하락폭이 더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미중에 대한 악재, 우리는 또 북한 악재까지 겹치는데 두 분께서는 아직 이 대단한 정말 하락장의 시작이보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쪽이에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이 클래스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증권가의 최전방에 있는 전문가들은 시황을 어떻게 볼까요? 정말 3월의 대폭락장의 재현이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의 낙폭이 좀 끝나고 다시 한번 이 변동성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요?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의 의견도 수렴합니다. 많이 소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가도 뺨치는 의견들도 많이 주시잖아요. 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선물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서로 위로하고 같이 힘을 나누는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크로 클래스는 오늘 시장의 가장 주요한 사항을 알아보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 주제를 선정해서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단야은생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셨네요. 공개합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 3월 장세 다시 오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시에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서 막 코스피가 변동성이 이제 커지는데 당분간은 이거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3월에 그런 대폭락 장세가 다시 옵니까? 너무나 많이 무수히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올 확률은 10% 미만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려감을 미리 가질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을 한번 본다면 지수가 장중 9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과연 이것이 코로나19 영향이 앞으로 셧다운을 통한 어떤 경제의 침체라든가 기업 실적의 둔화 이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설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하지만 냉철하게 한번 시장을 본다면 8월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2450선까지 단기간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를 본다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가 확대되면서 지수 낙폭이 커졌고 그다음에 지수의 조정을 기다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뜻 매수에 나서는 매물 공백 현상까지도 오늘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수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선물 매도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나오면 종목별로 보더라도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급증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어떤 코로나19 확대로 인해서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기업 실적 둔화 그다음에 기업의 줄도산 이런 우려감들이 선반영됐다기보다는 어떤 시장의 매기, 투자 심리가 한쪽 방향으로 쏠리면서 결국 이것이 약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 선물 9천억 가까이 매도했던 배경을 본다면 단순히 코로나19 확진이라기보다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김여정 부부위원장의 권한 이행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일 지소미아 협정 연장보다는 일본의 어떤 그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해서 지소미아 협정이 파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러한 우려감으로 선물 매도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됐지만 장 마감 본다면 9천억 가까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보였다가 마감 이후에 보시면은 1950억 수준으로 매도 규모를 굉장히 좁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놓고 본다면 일단 지수는 어떤
단기적으로 급격히 하락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지수 단기 바닥을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오늘 미국 시장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결국에 코로나 확진을 통해서 미국 시장 역시도 재정정책,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과의 의견 차이 때문에 이것이 집행 결정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 부분이 다시 결정돼서 재정정책이 된다면 유동성 보급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또 코로나19 확진, 국내를 본다 하더라도 3차 추가 재정정책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종합적으로 오늘 하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감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조정을 기다렸던 심리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았고 관망을 보다 이제 낙폭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깊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수는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탐색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반기 결산 실적 때문에 이제 실적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결국에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들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전환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시장 오늘의 어떤 지수 하락 조정이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시장이 아니라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영향력이 작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업종 대표주들의 시세 탄력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중소형 종목 장세로의 매기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건은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너무 위축되지 말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축되지 말자. 이 말이 위로가 되지만 이게 멍이 점점 더 파랗게 확대가 되면서 중심 잡기가 특히 마음의 중심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총알이 있으신 분들은 뭐 기회로 삼자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뭐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미 다 보유를 해버리고 지금 종목만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분들은 너무나 고난의 시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지금 현금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재무 안전성이 첫 번째는 유지되는지, 그다음에 3분기, 4분기 실적 개선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20% 지금 손실이 났더라도 저는 매도보다는 가지고 있으면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저는 수익이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재무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지금 비록 20%, 30%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전력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향후 지금 손절했지만 이 손절을 만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금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재무 안전성이 확보됐고 3분기,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이라면 겁내지 말자. 단 재무 안전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살을 베어내는 그런 아픔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현금화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3, 4분기 실적이 확보가 될 만한 좋은 실적을 가진 종목이라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안 좋은 종목이라면 또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하는 그쵸. 과감함도 필요하겠네요.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2,400 뛰어넘게 증시가 한 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있으면 뭐 기간 조정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뭐 조정이 뭐 깜짝 놀랄 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 뭐 기다리던 조정이었다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 2,300을 얘기하는 지지선이 많았습니다. 근데 벌써 그게 이미 이탈되어 버렸거든요. 지수 급락시 예상하다는 한 어느 정도 보세요? 두 분 다 답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지금 어제 이제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린 하단은 2,310을 봤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 2,310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도 일부는 현금화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컸던 걸 한번 이걸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저는 누차 말씀드렸던 게 이제 900일 이평에 대한 지지저항을 강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900일 이평선에 위치한 포인트가 얼마냐면 2213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장이 급락한다 하더라도 2213, 900일 이평 지지받는다면 이거는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과거 시점에서 900일을 돌파하는 데까지 근 3개월 동안 기간 조정을 보이다 돌파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900일 이평이 위치한 2213포인트선은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오늘 상황에서도 또 봐야 되는 것들은 추가 하락보다는 여기서 어느 정도 저점을 탐색하는 과정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거는 결국에 장 마감에 외국인들의 선물 7천억 가까운 매수로 매도를 줄였다라는 것, 이것이 결국에 지수의 어떤 단기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대거 매도가 오늘의 우려감이었는데 장 막판에 7천억 가량의 매수가 다시 들어왔다. 이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보시는 건가요? 네. 단기적인 바닥 정도로요?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아까 같은 질문. 이렇게 그 하락이 예상하단 네, 박지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아까 아마 이평선으로 해서 이제 지수 저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어저께도 제가 조심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어저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또 이제 재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앵커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현대차라든지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사실은 뭐 이미 조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그 흐름이 오늘도 뭐 여전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를 보면 조정 장세에서 넘어가서 이미 하락세로 접어든 종목도 있고요. 시장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실 때 뭐 아까 지수 이제 아마 이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나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똑같습니다. 종목이랑 지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8월 13일 날 보니까 이제 2,458포인트가 최고 지수를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에서 정확히 10% 하락한 지점이 바로 2,213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지수대가 일단 그 지수대의 지지력이 아주 중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그 지수대에서 속절없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 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만약에 그 지수대를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가게 된다면 사실은 다음 지선을 찾기는 좀 약간 또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일단은 뭐 아직 뭐 하단부로 아직 좀 여유가 있죠. 근데 2213포인트 이 지수대가 아주 중요한 지수대로 보여집니다. 네. 어느 정도의 예상 하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재확산 3월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지금 뉴스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다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증시로 봤을 때 우리가 매를 한번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폭락장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아직은 그런 시각인데 정부의 대책, 뭐 새롭게 안정화 대책을 기대할 만합니까? 박지수 전문가님? 뭐 증시 안정 대책은 저희가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바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안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펀더멘탈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저희가 저번 주만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시장에서 악재는 작게 받아들이고 호재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지금 심리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지난 3월 달, 4월 달에도 저희가 정부에서 이제 증시 안정기금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금을 자금을 이제 구성을 했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립싱크처럼 그게 말 그대로 실행은 집행이 안 되고 그 자금은 집행이 안 되고 시장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안정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증시 안정 기금이라든지 물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 낙폭이 2213포인트라는 어떤 중요한 지수대 이때를 만약에 뚫고 내려가서 속절없이 만약에 내려가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어떤 정부의 재정 정책이 실제로 집행이 안 되더라도 어떤 구두상으로만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좀 안전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3월의 폭락장 가능성에 대해서 단양생 전문가님께서는 한 10% 아래다. 아직은. 자, 그럼 박지선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안정화 정책이 혹시 마땅치 않다면 3월에 폭락장 재현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 시장을 볼 때 지금 시장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핫 이슈를 봐야 되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사실은 저희가 볼 때 어떤 시장에서 가장 어떤 상징적인 어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주도주가
누가 뭐래도 2차 전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9월 22일이죠. 이제 배터리데이라는 어떤 악재를 만나서 사실은 시장이 그게 오히려 배터리데이가 오픈이 되고 나면 시장은 오히려 뭐 어떤 불확실성의 해소로 2차 전지 주가도 다시 또 얼마든지 사실은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지금 불확실성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와 또 그 배터리데이라는 어떤 그 두 가지의 어떤 불확실성이 겹쳐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또 더 문제는 9월 22일까지가 약 한 달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기에, 그러니까 어떤 결과로 나오든 간에 조기 해소가 되면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부분이 동시에 어떻게 보면 악재를 만난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로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물론 여기서 속절없이 어떤 무너진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보면 그 고객 예탁금이 보면 저희가 지금 약 고객 예탁금이 51조 원이나 지금 들어와 있고 여전히 지금 이 상황에도 고객 예탁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안전판이죠. 지금은 그 오늘도 뭐 1조 원 이상을 동학개미들이 매수를 했고요.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렇지만 뭐 시장의 어떤 안전판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해주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지금 어떤 악재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정부의 구두 정책은 분명히 필요로 해 보입니다. 아직은 뭐 기간 조정이라는데 많은 뭐 기사에서도 그렇고 그럼 여기서의 우리가 낙관론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게 그 조정 안에서 시간이 너무 더디게 느껴지고 견디기가 힘들고 버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매크로 클래스 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트렌드 클래스에서 좀 더 또 다른 분야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지속됐던 달러 약세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현 선물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강세 기조가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죠. 뭐 지난주까지는 호재에 더 예민했다면 이번 주는 악재에 민감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견디고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같이 소통하고 힘을 내고 또 선물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트렌드 클래스 저희 단양생 전문가께서 이 주제를 선정하셨어요.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매수 자금을 빌린 신용융자 잔고가 16조를 넘어섰습니다. 그 1조씩 늘어나는 기간도 굉장히 짧아지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떤 섹터에 눈 둬야 되나? 네, 하나씩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아무래도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면 지수가 80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많은 증권 관계자들의 얘기는 신용융자가 부담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신용융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용융자 그림 차트를 본다면 지난 3월 25일을 바닥으로 해서 6조 4천억을 바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근 5개월 가까이 지금 급증하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하루 평균 1,000억 이상 급증하면서 지금 현재 신용융자가 16조 원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하락하면 신용융자 부담으로 인해서 이것이 매물화될 수 있고 이 매물이 쏟아진다면 궁극적으로 지난 3월과 같은 시장의 약세 국면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거든요. 하지만 증시 주변의 여건들 자금 시장 아직까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마켓머니 펀드라든가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아직까지 견조한 모습이고 하나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채권형 수익증권으로의 자금 유입되는 것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죠. 이거는 결국에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형으로 자금 유입되는 것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불안한 심리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9월 15일 날로 만기된 공매도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은 연장 쪽에서 이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31%로 지금 2008년 이후로 최소 점유율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현물을 쉽게 매도하긴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시장 지배력이 큰 코스피 200 선물 시장 7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지수 조정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공매도가 연장된다면 신용융자 역시도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외국 시장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네. 아시아 시장에서는 유독 우리 증시와 같이 낙폭을 매기를 같이 한 게 대만 시장입니다. 대만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 오늘 장중 4.96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3.26% 하락으로 마감했거든요.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 중국이 홍콩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면서 오늘 대만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결국에 대만 시장 역시도 장중 5%가 4.96에서 3.26으로 끝났다면 결국에 2.7%를 땡겨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시아 시장에서 항생을 보더라도 항생 어느 정도 바닥권이고, 니케이 역시도 어느 정도 낙폭이 견조한 모습이라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지금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이 신용잔고 부분이 결국에 지수 하락을 초래하는 그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관점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자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공매도 연장이 기정사실화된다면 결국에 현물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거는 선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에 선물 가지고 지수를 흔들었을 때 업종 대표주들은 시세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2차 전지라든가 수소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들이 어떤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종 D램 가격 하락, 그 다음에 D램 가격 하락에 따라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설비 투자가 20%까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 역시도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배터리 데이죠. 9월 23일 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2차 전지 역시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수 있냐. 기관들 역시도 오늘 대량의 거액의 금액을 매도했지만, 기관 역시도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매수에 가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기관들이 그러면 매수할 수 있고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것들, 업종 대표주 말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은 지난 7월 이후에 8월 누적 1.4조 4천억을 지금 현재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물에서. 자, 그러면서 지금 본다면 코스피 선물에서는 지금 현재 8,690억 외국인들 순매수를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물을 가지고 현물 시장을 조율을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종 대표주들의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지금 신용잔고 급증을 해서 이걸 털기 위해서 지수를 뺐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신용잔고가 증가되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갈 자금들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 담보대출 부분을 막아놨고, 그 다음에 주식, 신용대출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쪽에서 지금 개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증시 주변 쪽으로도 매수세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해서 총력을 다 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안으로 주식 시장을 정부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주식 시장마저도 하락으로 간다면 결국에 부동자금들이 갈 곳이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책적인 방향에서도 증시에 좀 우호적인 역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지수가 제한적으로 움직인다면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확 살릴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이냐라면 결국에 중소형주 쪽으로 시장의 어떤 테마라든가 매기가 집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돌파하면서 업종 대표주라든가 소부장 이런 쪽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 뭐지, 우린 소외됐지 이런 생각 드는데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보시더라도요, 오히려 지수는 상승했지만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 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2020년 예상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증가되는데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인 기업체들은 지금 2020년의 예상 컨센서스를 조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기업체들은 뭐냐면 3분기와 4분기 시점에서는 실적이 되고 호전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수주잔고 쪽이 3분기, 4분기 집중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매기가 확산될 수 있고 또 증권사들의 매수천 보고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 근거가 중소형주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틀림없이 지금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올라간 주식 하락 조정하는데 눌림목이라고 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3분기,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담아놓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항상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지만 주력주, 실적 개선이 되는 그런 주력주들은 기다림은 굉장히 지겨웠어요. 30일, 40일 동안 다른 것들을 치고 나가는데 그들 종목군들은 움직이지 않다가 어느 시점에서 실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단 일주일 만에 30%, 40% 급등하는 거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도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수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매매하는 것, 저평가라든가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것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수를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실적에 근거한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승을 주도했던 2차 전지, 배터리 또 그리고 반도체 등등 업종 대표주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자막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신용융자 자금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자금들이 증시에 조금 더 긍정적인 여건이 여전하다라는 거죠. 네. 이게 뭐 부동산 대출 금지라던가 그런 자금들이 증시로의 아직도 우호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그 기회가 어디로? 단양생 전문가께서는 중소형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수 접근보다는 실적 접근, 중소형주. 네, 아마 잠시 후에 종목을 주실 것 같고요. 네. 박재석 전문가님 네. 어떠세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예,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의견이 비슷하고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이미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미 2018년 1월에 지수가 이제 2,607포인트로 이제 최고점을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최고점을 찍고 내려갈 때도 저희가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탁금은 줄면서 신용잔고는 늘어나는 부분이 이제 신호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용잔고 혼자 올라가다가 결국은 신용잔고가 같이 내려가면서 시장은 대사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오늘 여기 그 방송에 올 때도 제가 미리 체크를 하고 갔지만 여전히 늘어나고 있어요. 같이 그 양대 그 자금들이.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이 신용융자는 사실은 저희가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을 하거나 뭐 계속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H테스트로 저희가 쉽게 체크를 또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 시그널은 신용융자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탁금은 주는데 신용융자는 늘어나는 거 이 부분을
뭐 주간 단위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하게 되면 이 신용제가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이 부분은 쉽게 좀 이게 여러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그 지수 하락에 배팅하는 인버스 쪽에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약 4조 원 가량 그쪽에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종목으로 어떻게 보면 갈아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종목으로 해서 많은 아마 수익을 그러니까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많은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시장은 물론 이제 종목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다 같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같이 뼈가 아픈 어떤 그런 그 시기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버스에 투자하신 분들이 종목 갈아타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지금의 어떻게 보면 대안 섹터, 대안 종목들은 사실은 지금은 어떤 섹터, 어떤 그 업종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어차피 다 같이 맞는 장세이기 때문에 어떤 섹터 내에서도 예를 든다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코로나 수혜주 같은 업종 내에서도 어떤 종목은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가고 이게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업종 아니면 또 어떤 그 섹터를 찾으시는 것보다는 아까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소형주 중에서 이게 아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그 상승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보면 뭐 상한가가 간 종목부터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제가 이미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징은 뭐 제약주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물론 제약주들이 오늘 가장 많이 그 상승을 보였는데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 그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승하고 있어요. 시장에 그만큼 지금 돈이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고요. 그래서 어떤 업종과 섹터를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그리고 적어도 그 기업 실적을 보시고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기본적으로 뭐 깊게는 보시지 않더라도 그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불 켜 있는 그래도 우리 증시 우리 급락장에서 상한가 보이는 종목도 있었고 많이 살아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신가요? 여기서의 종목 서치 저희가 라운드 3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더 달래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하루 동안 코스피가 공든탑같이 차곡차곡 올려졌던 게 80포인트가 하락했고 코스닥은 800이탈. 자, 이러면 거의 패닉장이었죠, 오늘. 근데 박진섭 전문가님께서 바로 어제 이 시간 얘기를 해줬던 종목이 플러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확률의 마이너스 종목 안에서 종목이 살아남았어요.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떤 종목이었죠? 우리 어제 코로나19와 관련한 종목이었잖아요. 예. 뭐 CJ 시푸드라는 종목이고요. 네. 사실은 뭐 제가 이 종목을 검색할 때는 저는 뭐 사실은 뭐 그 이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대세 상승장에서는 저희가 종목을 어떤 검색을 할 때 어떤 업종이라는 걸 봐야 되지만 사실은 저는 이 종목을 볼 때 뭐 코로나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뭐 차트 이런 건 사실 보질 않습니다. 처음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저희가 항상 어떤 그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어떤 패턴 또 수급, 거래량 이런 또 선행 지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주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저희가 그 일어날 때 어떻게 보면 기지개를 펴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기지개를 펴는 게 어떤 시장의 선신호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신을 주는 강력한 신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이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 오늘 하루에 사실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목표 주가가 뭐 장중에 그 뭐 한 10원 모자라지만 뭐 거의 뭐 근처까지 와서 뭐 지금도 여전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뭐 방송을 보시고 뭐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축하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해서 사실 좀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을 이제 보실 때 제가 어저께 그 이 종목을 먼저 이제 서칭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로직에서 종목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종목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나니까 이제 뭐 코로나 수혜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검색이 됐어요. 근데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와 어떤 긴 장마로 인해서 이제 저 집밥 쪽이 늘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어떤 재료값도 지금 뭐 5배나 오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쇼핑을 해서 사서 먹는 것보다 기존의 기성 제품들을 사서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에 당연히 경쟁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제 차트는 제가 사실 차트를 이제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사도 되겠군이 아니라 여기서 사면 위험하겠군 이렇게 저희가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트를 보실 때는 매수보다는 오히려 이제 매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어제 방송을 보시고 이제 매수하신 분들 중에 아마 오늘 급락 속에도 어떤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수익을 실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뭐 투자를 잘하시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수익을 실현한 아마 대부분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장세 자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세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수익을 대부분 실현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홀딩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게 차트를 보시면 홀딩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직전 고점이 4,300원 라인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지지 라인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계속 어떤 그 요새 같은 시장은 또 장중 대응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중 대응을 아주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바로 이 시간에 CJ 시푸드를 추천했는데 오늘 급락장에서 종목이 6%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오늘 급락장이 아니었다면 상승장이었다면 거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었던 모양새네요. 네, 박대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첫 종목이 정말 중요하다. 첫 종목이 잘 가면 쭉 잘 가는 것 같다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새로운 종목 볼게요. 단양생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 또 오랜만에 첫 종목이네요. 제가 이제 그 연휴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겨울에 호박을 말릴 때 호박씨를 말려서 먹을 게 없으니까 호박씨를 막 까서 먹거든요. 어렵게 하나씩 까서 모았다가 한 입에 톡 털어놓으면 씹는 고소함은 있지만 허탈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허탈하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호박씨를 하나하나 까는 어렵지만 그것이 차곡차곡 모였을 때 우리에게 고소함이라는 수익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는 호박씨를 까는 듯한 그런 종목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주식시장에서 저는 주관적으로 항상 좋은 게 뭐냐면 가장 큰 호재는 낙폭 과대와 실적 호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부합하는 종목이 바로 이제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OLED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는 반도체 쪽은 치고 나갔지만 오히려 디스플레이 쪽은 우리가 강한 상승을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 쪽 장비 이쪽은 결국에 국내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쪽도 있지만 결국에 중국의 OLED 굴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한번 이제 요걸 한번 볼게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12일부터 오늘까지 6개 증권사가 한 목소리로 매수천을 냈습니다. 제일 보수적으로 제안했던 게 28,000원, 33,000원에서 28,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낮춘 증권사가 있는 반면에 가장 후하게 준 증권사는 35,000원을 제시했다는 거거든요. 이들 증권회사들이 AP 시스템을 매수천한 가장 큰 근거는 실적 호전이라는 겁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3,960억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3분기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그 뒷배경이 뭐냐면 3분기에는 아이폰 신제품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 향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AP 시스템의 가장 큰 근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도록 할게요. 왜 여기서 AP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주가가 급락했던 요인을 한번 본다면 올해 반기는 영업이익이 88억 원으로요. 전년 동기 대비 보면 굉장히 줄었다라는 거죠. 한번 여기 볼게 분기별로 본다면 AP시스템은 2분기죠. 2분기 영업이익이 8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억 대비 대략적으로 약 20% 이상 감소했다라는 거죠. 1분기 증가됐지만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될 건 3분기 영업이익이 144억입니다. 전년 3분기 영업이익이 31억이면 결국에 4배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죠. 연간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은 4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0억 대비 크게 증가되는 모습이고요. 이 실적 호전이 궁극적으로 2021년, 2022년 개선되는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좋은데 증권회사들 6개나 매수 추천했는데 주가는 왜 빠졌을까 보면 빠질 요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이라든가 매도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로스컷입니다. 그러면은 연기금이나 투신은 왜 로스컷을 칠까요? 이거는 결국에는 규정입니다. 로스컷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매도 나가는 거고, 이 규정을 바꾸려면 추가 매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할 자신은 없는 듯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현재 AP시스템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 로스컷이 나오면서 주가가 26,900원에서 현재 21,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AP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더라도 기업 분할 이후의 최저 가격이 18,900원을 만들었어요. 지금 부담 없는 가격이죠. 그러면 AP시스템은 19,000원부터 21,000원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되는 가격이고요. 손절 가격은 보수적으로 드릴게요. 18,600원을 손절 기준 잡으시면 지금 가격 분할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로 보겠습니다. 증권회사는 28,000원에 35,000원 제시했지만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26,500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AP시스템 분할 매수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P시스템 목표가 26,500원. 아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18,600원의 손절가. 박지선 전문가님 바로 종목 들을까요?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저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낙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낙폭 과대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정해진 로직에서 종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로직에서 오늘 2종목이 나왔는데 2종목 다 탕는 종목이 나왔어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지금 시장이 오늘 어렵기 때문에 또 고민을 좀 하다가 오히려 오늘 좀 약간 급등한 종목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종목 이름이 창해에탄올입니다. 그래서 창해에탄올 이 회사는 저희가 알코올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어떤 보혜양조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약 20%의 주정업계 점유율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손소독제 원료 주정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코로나 재확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오늘도 여전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를 보면 저희가 시간외로는 또 오늘 약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장중에 좋았던 종목들이 공통점이 또 시간외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1%, 2%대.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 종목의 포인트로 보는 거는 코로나가 이제 진정은 되겠지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전보다 지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더 이게 사실은 피부에 와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의 어떤 인구를 생각하면 저희가 손세정제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일단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마 오전에 아무튼 하락 출발할 때 저희가 매수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일단은 내일 시초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저희가 이 직전 고점입니다. 15,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2가지 AP시스템과 창해에탄올이었고요. 아쉬운 부분들이 잠시 후 9시에 공포가 만연할 때 싸게 매수하기 위해 단양생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의도 클래스 치시고요. 단양생 전문가님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